안녕하세요. 코천플러스 박상용입니다. 가정의 날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날씨가 좀 더워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공부하는 게 있어서 조금 바빴고요.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렇게 출근길에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카페에도 잠깐 글로 소개를 해놨지만 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 이렇게 경계선이나 그 이하의 그 아이들이 사실상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어쨌든 애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인지적인 기능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 상당히 이제 학습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떤 흔히 말하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학교의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인지적인 기능은 유치원 때 어느 정도 다양한 학습 상황을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습득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진도가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사고의 그런 기반을 두는 인지 기능이 없다, 이런 아이들을 맞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과 영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1학년은 적응하고 뭐하고 학습에 어떤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크게 아이들과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잘 묻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서서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 교과 시간에 딴짓하고 멍 때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엄마에게, 아빠에게 어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좀 집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한 아이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 어쨌든 밖에서 좀 아이를 훈련시키고 미리 예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을 참 엄마 아빠들에게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엄마 아빠도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집에서 붙잡고 시킨다고 해서 이게 될 일도 아니고요. 더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아이와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아이는 학교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신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센터 아이들을 보더라도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 또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미 또래보다 조금 늦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기 때문에 이 1, 2, 3학년을 과연 남들 또래 어느 정도 쫓아가는 식으로 미친듯이 훈련을 시키고 복습을 시키고 암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게 한들 초등 4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미 아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벽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학년에서는 사실상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것도 무리가 있고, 도움반에 가서도 거의 특수교사들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는 해줄 게 없으니 그냥 또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4학년이 되면 담임도 발을 동동 구리고 특수교사도 발을 동동 구리고 엄마 아빠도 집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치료센터를 다녀도 이미 4학년이 돼버리면 사실 학습적으로 뭐 학습 치료를 해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가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5, 6, 7세 때 어찌됐든 아이가 학습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지적인 기능을 좀 많이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엄마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기간에 치료를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양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치료의 시간을 늘리고 치료의 가지수를 늘려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그 치료 수준을 바라봤을 때는 양적인 접근은 아이에게 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질적인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질적으로 아이가 깨닫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얻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5세, 6세, 7세 때 엄청난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학습에 대한 재미를 알아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뺑뺑이 돌리듯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고학년들이 미친듯이 학교 끝나면 학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5세, 6세, 7세 때 이런 것도 해봤어 저런 것도 해봤어 라고 하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나도 우리 아이 이런 것도 시켜봤어 하는 그런 엄마들의 아빠들의 만족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돼버리면 사실상 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양쪽으로 우리 아이도 이런 거를 경험해 봤는데 그냥 안 됐어 이렇게 체념하는 단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치료센터에 오는 5세, 6세, 7세 아이들 아마 지금 보내고 있는 것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저는 50% 이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춘 곳에서 인지치료를 받든 학습치료를 받아라.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치료와 달리 어떤 인지와 학습이라는 영역은 어찌됐든 아이가 보고 따라할 수 있고 아이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치료사여야 돼요. 즉 아이가 계속 배우고 싶다. 나는 저 치료사에게 저 선생님에게 정말 배우고 싶다. 너무나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내가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에게 모델링도 해줄 수 있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지만 이 아이는 정말 더 관심을 갖고 더 귀 기울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지와 학습을 한다는 치료사들 자체가 제대로 모델링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실상 오랜 기간 인지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문제 해결력이나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건 이제 인재라고 봐야죠. 엄마들이 찾아가서 정말 나름 알아본다고 찾아가서 하는 그러한 인지치료사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학교 자체가 인지치료학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원에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깨우치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그런 전공을 가진 그런 선생님들이 인지치료 쪽으로 들어와요. 내가 다른 치료 해봤더니 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사고를 요하는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배우고 하지만 사실 그래서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러 협회들, 교수들이 만든 협회들에서 배우는 것들인데 그것도 10년 전에 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지금 5세, 6세, 7세 애들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된 아이들이 엄마들이 데리고 가서 인지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시간만 버린 거다. 그리고 나서 5세, 6세, 7세를 그렇게 3년을 버렸는데 초등학교 가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겠느냐?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아마 5세, 6세, 7세 엄마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더 못한다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을 거고요. 아마 8, 9, 10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해당하는 그런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이렇게 목 끝까지 차오르는 한계를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지치료나 학습치료, 저는 학습치료 자체가 이미 인지적인 기능이 문제가 있는데 학습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기본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는 것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학습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걸 가르쳐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미 폐차 수준에 가 있는 자동차를 너가 저기 경주형 트랙에 들어가서 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경주를 똑같이 동등하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개념 없는 원장들이 엄마들에게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팔 때 하는 말이죠. 이 아이를 봐도 이건 도저히 지능이 낮아서 이미 교과 영역에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학습치료를 해주겠다? 그냥 문제풀이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학습치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초등학교 수준이 어렵지 않아서 내가 좀 풀어줄만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거는 그냥 동네에 그냥 똑똑한 그런 대학생들, 그냥 그런 학생들한테 그냥 가해받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부방 가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문제 푸는 거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회기당 비용으로 받아서 치료를 해주겠다? 저는 이제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원장들이 이제 서서히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심한 그런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하다가 이제 서서히 자신이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들면은 이제 자꾸 이제 쉽게 가려고 한다 해서 인지와 학습으로 넘어오는데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아이도 망하고 본인 노후도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가 이게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게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마 아빠들은 자꾸 이제 아이가 연령이 올라가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사실 제대로 실력을 갖춘 못한 원장들은 인지와 학습은 도전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아주 크게 환자 수가 늘어나다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어서 서서히 이제 아주 위험한 시기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치료사들이 뭘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모로 그 모이는데 인원 제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워크숍도 열기 어렵고 그래서 많은 그런
치료사들이 받아야 할 그런 보수 교육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었어요. 엄청 줄고 실질적으로 진행 자체가 안 됐죠. 워낙 이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여러모로 이제 그런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이렇게 일상화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람 모이는 것도 해지가 됐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치료사들이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이제 좀 배워야 되겠어 하겠지만, 지금 거의 치료사들이 다시 이제 케이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올 1년 동안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받아서 엄마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치료사들이 다시 예전처럼 그냥 해서 버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다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갈 거고요. FI가 아닌 걸로 인지치료를 받는 것도 제일 큰 문제지만, FI를 배웠지만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치료사들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문제다. 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전혀 워크숍이 열리지 않고 있고요. 또 배우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없다, 거의 없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먹고 살자는 주의로 가겠다 라는 치료사들의 생각이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아마 이렇게 가게 되면 다시 2년 전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니 이때 좀 케이스가 없으니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이때가 어차피 케이스도 없으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좀 배워보자. 근데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끝나는 시점에서는 거의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먹고 살겠다. 원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엄마들은 그래도 그동안 좀 더 선생님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치료사나 원장들은 아닐 거다. 그동안 못 벌었던 돈 열심히 벌자. 그래서 한동안 어느 자격증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 고급 단계로 올라가는 교육들은 사실상 더 진행이 한동안은 되지 않을 거다.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열심히 그냥 아이들을 시켜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겠지만, 치료사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 수준이 올라가겠어요?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오랫동안 치료사들이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원장들도 적당히 운영만 되고 돌아가면, 그냥 방만 많이 있으면 아이들은 많이 찾아올 테고, 그러면 사실상 열심히 빈 방만 없도록, 빈 스케줄만 없도록 하면 원장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엄마들과 아이들한테 간다. 근데 이 아이들이 8세, 9세, 10세에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 10세 이후에 엄마들도 아이를 치료센터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거의 50% 이상은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50%의 그런 치료 기회를 줄여가면서 과연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치료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이미 들어왔다. 어찌됐든 1, 2, 3학년 때 정말 좀 괜찮은, 정말 뛰어난 선생님을 좀 만나야 된다.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만나는 건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이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 멋대로 하는 것들이 길들여져 있어서 그 아이가 이미 이제 10살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또 세상이 무엇이 힘들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점점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한테 이런 게 문제니 이걸 좀 고치자, 이걸 좀 더 잘해보자 라고 말하고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